자, 전기요금은 공정한가 이 문제에 대해 저희 KBS가 연속 보도를 이어간 바 있죠. 10년 전부터 정부의 전기요금 차등제를 건의했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결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전기요금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원두환 교수와 함께 이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전기요금 자체를 차등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때 작년에 돌이켜보면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어요. 일단은 이번 특별법의 통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용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송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장거리 송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거리 송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네. 다 동일하게 비용을 적용해서 모든 지역의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전기요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효율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역시 이제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반발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들이 좀 무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 초래될 수가 있고, 그러면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이용해가지고 예. 이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기반을 이번에 마련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근간에 약간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일단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장거리 송전 시스템을 통해서 수용가로 보내는 것을 벗어나서 예. 이제는 에너지 소비자, 그러니까 전력 소비자가 있는 지역에 네. 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는 유인을 마련했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면에 봤다시피 45조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송전 비용 등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차등 요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 텐데, 사실은 이 차등 요금제 근간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력 그 자립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예. 바로 그것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력 자립률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 내 전력 소비량 대비 발전량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특성상 이제 해안가 지역에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들이 위치한 지역은 전력 자립률이 높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전력 자립률이 이제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 전력 요금을 좀 낮게 해서 일단은 좀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게 지금 법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화면에 봤다시피 생산량은 뭐 수도권이 부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판매량, 그러니까 이게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주민들이 항상 원전에 가까이 있음으로써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희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에 네, 대한 맞습니다.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님비 시설입니다. 방사능 유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뭐 약간의 이런 원전에 대한 비선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원전이나 발전소가 있으면 그 주변 지역의 개발이 제한됩니다. 예. 자, 그리고 대규모 송전 시설도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관광이나 지역 개발에 매우 안 좋은 영향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이 있는데요. 뭐 이런 법률들이 이런 경제적인 보상을 조금 하고는 있지만 예. 원전이라는 것이 이제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의 법률로서는 보상 체계가 조금 낮은 측면이 있고 예. 조금 더 이 전력 요금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충분치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것들 저희도 KBS에서 이제 보도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수도권에서는 그 자립률에 따른 차등에 대해서는 확고히 반대가 더 많았는데 네. 주목할 부분은 환경 오염이라든지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차등을 할까라고 물었을 때는 결과가 또 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찬성을 한다. 그리고 원전 회피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용성의 핵심이 뭔지를 좀 짚어보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급률 그리고 송전 비용에 따라서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수도권 응답자의 47%가 반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원전 지역 응답자들은 뭐 29% 정도로 반대를 했는데 예. 결국 이 말은 수도권의 반대 경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원전 지역의 보상의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차등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수도권의 경우 이 반대 의견이 이제 20%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예. 즉 이제 수도권 주민들도 발전소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차등제에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전력 자립률에 따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차등은 반대하지만 예. 위험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전경을 더 싸게 주자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 그렇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자, 그러면은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봤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거리별로 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일단 차등제를 지금 실시하는 나라는 영국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런던이 남부 지역에 있는데 런던이 대규모 이제 수용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이고 발전소는 이제 북부 지역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도 이것을 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송전 비용에 따라서 지금 차등 요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또 비슷하게 미국도 이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나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 미국은 이제 뭐 지역별로 각각 다른 발전 사업자 그리고 전력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네. 각각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력 자급률로 예. 이제 요금제를 만들 수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봐서는 송전 요금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차근차 이제 자급률로 이제 예. 옮겨가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송전 비용 들어가는 네.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 보면서 다시 적용을 해보고요. 요거는 좀 짧게요. 일단은 차등 요금제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부산 지역에 직접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력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생산 시설의 이제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쨌든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요금이 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도 부산에 예. 유치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일단 시행까지 1년이 남았고 그 사이에 또 총선이 있고요. 수도권이나 영서적, 뭐 설문조사가 전부는 아니겠죠. 또 막상 이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반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반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갈 거냐라는 것이 좀 과제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큰 틀만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앞으로 시행령과 이제 관련 네. 법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뭐 단체장이나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력 요금을 이제 낮추는 노력만 할 것인데 지금 우리 이 법안의 이 근본 취지는 전력 요금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어떻게 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전력 시스템을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예.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은 목적이 아닌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것들을 이해하셔가지고 지역이 다 협조하는 시스템을 다 구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요금을 낮춘다라는 법이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예. 말씀대로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그 원전 이런 예, 안고 있는 그렇습니다. 보상에 대한 예. 부분도 논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차근차근 좀 공론화도 필요해 보이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원두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